이 시각 뉴스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19만 전자를 회복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올 1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역대급 실적을 올렸을 거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전기차 캐즘으로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2차 전지 종목이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실적 개선 가능성과 함께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매수세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12%대 상승, LG에너지솔루션은 3%대 강세였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풍산 탄약사업부의 하나그룹 매각설이 확산하면서 풍산홀딩스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풍산도 12.6% 상승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비공개 입찰에 참여해 최종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이를 인수할 경우 탄약 공급망을 내재화해 국내 방산업계 판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일진전기 주가가 대규모 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7%대 올랐습니다. 일진전기는 캐나다 엘버타주에 건설 예정인 대형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약 1,200억 원 규모의 초고압 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들의 매매 신호 진행의 최인정입니다. 벌써 세 번째 연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한 최후 통첩을 다시 한번 미뤘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 오전 9시가 새로운 데드라인입니다. 다만 오늘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 D-1위를 앞두고 삼성전자 에너지를 발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전강 후약으로 끝이 난 걸 보면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있다고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에서 승부를 내봐야 할지 오늘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창용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해 주시죠. 자, 일단은 4월 달이 이제 또 시작이 됐고요. 뭐 여기서 맞춰서 이제 월요일장도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 이번 주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즌인데요. 뭐 내일장도 마찬가지로 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있고 수요일장 같은 경우에서는 아침서부터 뭐 트럼프가 공언했었던 최종 시한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가 있는 이번 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수익을 내야 되고 그것에 맞춰서 다가가야 됩니다. 계속 앞서서 나가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제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매매 방법 말씀드릴 거니까 이 부분에 맞춰서 4월 달에 뭔가 좀 변화를 좀 주고 싶다. 계좌에 있어서 3월 달에 좀 힘들었기 때문에 4월 달에 뭔가 좀 여러분들의 계좌를 변화를 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 목표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릴 게 계좌가 2배가 되는 경험을 한 번 정도는 해보자. 이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일단 올해 정도에는 한 3번 정도는 여러분이 경험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맞춰서 계좌에 대한 변화 그리고 매매 전략에 대한 변화를 뭔가 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와 같이 함께 하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3월장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4월에 희망을 거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제 내일이면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오고 50조 원대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도 뒤따라주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이 반등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 여기에 오늘 외국인이 팔긴 했습니다만 제한적인 매도세에 조금 그래도 희망을 걸어봐도 될지 4월장 전략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4월엔 네.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은 시장에서 가장 빛나는 종목들을 좀 우리가 좀 점검을 좀 해보자 말씀드리겠고요. 요걸 좀 역설적으로 얘기를 좀 드리면요. 이제 3월 달이 이제 여러분들 계좌가 손해를 많이 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수익을 내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 통상적으로 이제 3월 달이 이제 힘들었었던 장이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심리적 위축이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실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겨내고 4월 달에도 보다 적극적인 매매를 좀 취해야 된다. 그래서 적극적인 매매를 좀 취할 때 매매를 많이 하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4월 달에 보다 정확하게 매매해야 되고 여기서 제가 좀 힌트를 좀 드린다면 차트를 좀 먼저 볼게요. 기존 종목들 차트를 좀 먼저 볼 텐데 요 종목이죠. CS 윈드라는 종목인데 제가 3월 12일 날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4월 달에 추구해야 할 종목들의 성향을 좀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죠. 딱 봤을 때 신고가인 종목이죠. 보통 이런 종목들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수급적으로 이미 상승에 대한 매물벽 이미 다 소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3월 달에 손해를 봤다라고 해서 굳이 바닥줄을 공략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오히려 이런 장일수록 시장에서 가장 빛나고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시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 일환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뭐 루키스 헬스케어나 아니면 삼천당 제약, 뭐 삼천당 제약은 사실은 최근에 좀 흔들렸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3월 23일 날 말씀드리고 나서 거의 한 30% 넘게 상승을 보여줬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 해당하는 종목이 신고가를 달려줬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주면서 30% 가까이 또 상승을 좀 보여줄 수가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PSK, 오시아홀딩스 밑에 이제 HP, SP까지 모두 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당시에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신고가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자,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에 신고가라는 종목이 이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더 떨어지겠구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아까 잠깐 차트를 좀 보여드렸다시피 해당한 종목이 움직이고 나서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이때도 사실은 신고가였었거든요. 근데 더 올라갔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이 종목이 상승에 대한 매물벽 이미 다 소화를 했고 그리고 역으로 생각을 좀 해보면 기관도 매수를 하고 외국인도 매수하고 하물며 개인 투자자들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신고가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4월 달에는요 굳이 여러분들이 바닥권에서 기고 있는 종목들 굳이 공략하지 마시고 제가 장중에 잡아드릴 거거든요. 그 후보군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 20개의 후보군 안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빛나는 종목들을 공략하시죠. 근데 일단은 제가 족보처럼 20개 정도 말씀드릴 거예요. 20개에서 30개 정도 말씀드릴 거고 그 안에서 실제로 매매 타이밍이 나와주는 종목들 제가 신호로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신고가인 종목을 4월 달에 집중적으로 한번 관심을 두고 공략해 보시자. 이거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코스피를 좀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차트인데요. 제가 요거를 왜 가지고 나와줬냐면 실제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죠. 뭐 사실은 코스피가 삼성전자랑 놓고 봤을 때도 마찬가지. 삼성전자가 요 자리 안에서 거의 60% 넘게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올해 1월달 대비했을 때 삼성전자가 60% 넘게 상승을 보여줬었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2월달도 20% 정도 상승을 좀 보여줬었고요. 그 전에 1월달도 한 15% 정도. 근데 3월달에는 오히려 한 18% 정도의 마이너스를 좀 보여주면서 4월달에 이제 진입을 보여줬습니다. 이 원인을 좀 살펴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반도체 섹터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이유도 사실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유가 우려, 뭐 최근에 트럼프가 사실은 이스라엘과 뭐 이란과 엮이게 되면서 이런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또 발현이 되면서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뭐 최근에는 또 방산이나 AI 쪽 섹터가 움직이고 있는 경향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4월 달에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차트를 보고 있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나와줄 종목들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CS윈드라는 종목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2일 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당시에 신고가였었습니다. 보통 이제 CS윈드를 이때 당시에 차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당겨서 한번 보세요. HTC 열어서 보시면은 지금 이 상황과 똑같습니다. 제가 이때 당시에 3월 12일 날 이때 흐름과 동일하게 제가 방송 공략을 해드렸었고 그 이후에 아마 차트 흐름이 아마 지금 흐름이랑 또 차트를 좀 놓고 보더라도 이만큼 상승을 좀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3월 달에 힘들었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빛날 만한 그리고 수급적으로 강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위주로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자, 펄어비스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방송 공략했을 당시에 요 시점이었었고요. 자, 펄어비스도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에 신고가 영역에 있었습니다. 근데 역시 이 신고가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었던 원인은 이미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여기서 더 떨어지겠구나 이걸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신고가를 가는 과정을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관도 매수가 들어가고 있고요.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대량 매수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신고가 영역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같이 함께 하셨던 분들은 거의 요거를 전부 다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구하셔야 될 것은 결국에는 4월 달에 시장이 방향성이 안 잡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만한 빠르게 상승을 보여줄 만한 종목들 위주로 공략하시라. 요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PSK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6일 날 이때 당시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이때 중반 3월 중반에서도 사실은 시장 굉장히 좀 어려웠었고 반도체 뭐 삼성전자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빠지는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PSK가 이만큼 추가적으로 여기서 상승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보여줬었던 원인은 요때였거든요. 요때 정도의 이 신고가라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재돌파 움직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4월 달에 추구를 하셔야 되실 것은 굳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공략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만약에 실제로 4월 달에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공략하시게 된다면 종목 수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같이 함께 하셨던 분들은 제가 매수 신호, 매도 신호로서 계속 좀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들의 특징은 결국에는 돌파가 나와주는 종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방향성 사실은 돌파라는 게 상승에 대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4월 달에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공략하셔라.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정확한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공략하셔서 종목 수만 늘어나는 이런 상황을 굳이 겪지 마시고 아예 손절하더라도 돌파가 나와주고 있고 실제로 빠르게 결판이 나와줄 종목들 위주로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4월 달에 전략적으로 매매 접근을 하셔야 되신다. 요거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루키트 헬스케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요때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실제로 요때 정도의 말씀을 드렸을 당시도 결국에는 신고가였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에 대한 정확한 특징은 여기죠. 실제로 여기였었고요. 여기였었고 근데 몇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신고가라고 해서 다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원칙적인 부분이 좀 필요한데 제가 요건 방송 뒷부분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고가라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면 요때 1차 신고가에서는 일단은 관망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종목이 1차 신고가 이후에 눌림을 보여줬다가 재돌파 나와주는 움직임이 보여준다. 요거는 2차 신고가라고 하겠습니다. 자, 2차 신고가 때는 주저하지 않고 매수해야 됩니다. 루키트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을 당시에 요때였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주면서 17%의 주가 상승 랠리를 가져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가장 빛날 만한 그리고 빠르게 수익 날 만한 종목을 좀 뭔가 공략하셔야 되신다. 이 부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보다 상세한 전략이나 원칙적인 부분, 종목이나 원칙적인 부분은 저와 같이 함께하는 공간 안에서 잡아드릴 거니까 일단은 4월 달에 주 전략은 세 가지 정도로 좀 표현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빠르게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상승할 때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매물벽이 사실은 없어야 더 많이 올라갑니다. 2% 3% 올라갈 것도 만약에 매물벽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10% 20%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서 빠르게 빛날 만한 종목을 먼저 좀 공략하시자. 요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1차 적으로 신고가가 나와주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테마주도 있고요. 여러 가지 테마주들도 있는데 일단은 그런 종목이 처음 신고가가 나와줬을 때는 일단은 관망을 해보시기 바라겠고 이후에 해당하는 가격대를 재돌파 보여주는 모양새가 나와준다면 그때 정도가 가장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 요거 드릴 겁니다. 종목을 드릴 텐데 그 종목을 제가 20개에서 30개 정도로 압축해서 드릴 겁니다. 그 안에서만 매매가 들어갈 거예요. 4월 달은.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정확한 매수 신호는 저같이 함께하는 공간 안에서 잡아드릴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당부드리는 말씀은요. 제가 보통 저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당부해드리는 게 종목이 중요한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종목이나 이런 매수 신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혼자서 매매하시면서 전략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신고가 매매 방법이나 여러분들의 무기를 완성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이창윤 전문가가 함께하는 공간 안에서 종목을 잡아드릴 텐데 그냥 매수 신호만 따라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안 오셔도 돼요. 왜냐하면 뭐 다른 쪽도 많으니까요. 근데 뭔가 4월달 2026년도에 신고가 매매를 통해서 확실한 나만의 무기를 완성시키고 싶다. 매매 방법을 완성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않고 저와 함께 하시면서 따라가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는 말씀은 저는 이제 보통 장중에 과격하게 매매하는 건 절대 지향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렵죠. 4월 달에 너무나 시장에 대한 변수가 많기 때문에 몇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면 종가 매매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가 매매를 통해서 시장이 뭐 아무리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종가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리스크는 마무리가 되고 방향성이 어느 정도 잡힙니다. 그래서 요때 정도 시간대에 공략을 해보시기 바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게 여기서 사실 요소가 전부 다 나와주고 있거든요. 신고가 매매 아니면 전략적으로 종가 매매에 접근하시게 되면서 뭔가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 투자하시면서 하셨던 방법이랑 정말 다를 거고요. 그 다른 방법을 통해서 2026년도에 다시 한번 일어나실 분들은 지금 저와 같이 함께 하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돌이켜보면요. 전쟁 때문에 흔들렸고 여전히 그 여파는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4월장 마찬가지로 아직 뚜렷한 방향성을 찾기가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나는 종목을 잘 찾아보자는 게 이 4월에 우리 전문가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그런 종목들 20개에서 30개 정도 리스트업이 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 종목들 위주로 공략해보는 것이 유효하고 굳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지양하자 이렇게 또 코멘트 남겨주셨는데요. 2026년 2분기가 다시 시작이 됐죠. 다시 한번 파이팅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하단에 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나만의 매매 기법 만들어 가보고 싶으신 분들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핫테마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핫테마는 광통신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장악한 엔비디아가 글로벌 통신 반도체 2위 기업 마벨 테크놀로지에 2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광반도체 시장을 각광하고 있습니다. 마벨은 지난해 광반도체 스타트업 셀레스티얼 AI를 33억 원 달러에 인수한 바 있는데요. 현재 수만 개의 GPU를 구리선 기반 전기 신호로 연결하는 방식은 발열과 전송 지연 한계에 직면한 만큼 빛으로 데이터를 초고속 전송하는 광반도체 기술을 통해 종국에는 연산 칩과 광 모듈을 단일 기판에 통합하는 공동 패키징 광화까지 반도체 산업이 진화하리란 전망입니다. 그럼 광통신 테마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한광통신입니다. 한 주간 50% 넘게 급등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6.67%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기가레인입니다. 지난 한 주간 기가레인 90%나 급등했는데요. 오늘장에서도 16%대 상승했습니다. 오늘의 핫테마는 광통신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항 CEO가 GTC 2026에서 이 미래 반도체 핵심 기술로 광 반도체를 픽하기도 했고 또 마벨 테크놀로지의 대규모 투자까지 이어지면서 광통신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요. 이 종목들 하나씩 전문가님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대한광통신부터 전문가님의 의견 팻말로 만나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수 주셨네요. 광통신 관련주 너무 잘 나가잖아요. 사실 그쵸. 하나가 상한가 가면 다음 날 다른 종목의 상한가를 가는데 너무 투심이 쏠려서 변동성이 급격하지 않을까 저는 우려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우리가 광통신 관련한 종목을 접근하시기 위해선 기간을 사실은 보유 기간 좀 짧게 가져야 된다.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앞서서 이제 아나운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제로는 우리가 변동성이 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 광통신 관련한 종목의 활용성을 장중 단타로 좀 생각을 좀 해보자. 이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슈를 체크하기 전에 차트를 좀 먼저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은 이제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이 계속적으로 대한광통신을 추구했던 전략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 전략적인 방법은 종가 매매 그리고 시초가 매매 계속적으로 공략을 좀 들어가면서 변동성을 장중에 정확하게 활용하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했다. 이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리 변동성이 좀 많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종목도 우리가 수익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 요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요 종목에 대한 이슈를 한번 짧게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대한강통신이 3개월 새에 주가가 3배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제가 앞서 잠깐 차트 보여드렸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슈는 있습니다. 뭐 최근의 이슈는 사실 엔비디아 젠슨강 CEO가 실제로 광인프라 쪽, 광통신 관련 인프라 쪽에 무려 6조 원을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미증시 안에서도 관련한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움직였었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우리나라 국내 증시 안에서도 광인프라 관련한 종목들, 광통신 관련 과거에 사실은 5G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함께 과거에 5G 관련한 테마주들을 우리가 좀 먼저 좀 살펴보시자. 이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요게 또 내용이 또 있을 수가 있는데 6G라고들 하죠. 근데 이거는 사실 좀 우리 지금 상황과 조금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5G였었던 관련한 종목들을 먼저 좀 살펴보시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실제로 지금 광통신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스토리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좀 내러티브한 이 부분이 좀 있거든요. 실제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AI 수요가 좀 늘어나게 되면서 여기서 반도체 관련한 수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여기서 그러면 지금 있는 구리선 통신이 수요가 지금 한계점에 다다랐다. 그래서 여기서 맞춰서 광통신 관련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이런 내러티브한 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실제로 뭐 기대감으로 인해서 대한강통신이 움직이곤 있지만은 실제로는 실적 면에서는 좀 기다려-봐야 되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최근에 이렇게 관련해서 움직였었던 원인이 일단은 기대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일단은 대한강통신이 장점은 있거든요. 실제로 광섬유를 직접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련한 기업들을 놓고 봤을 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 더 폭발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맞춰서 다시 한번 좀 차트를 좀 놓고 봤을 때는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종가 매매 전략이 좀 맞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제 오늘장에 종가 매매를 공략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내일장에 이제 시초가 부분에 아니면 맞춰서 내일 장 초반에 주가 탄력성을 노리고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종가가 아니고 시초가 매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통 시초가 매매를 하실 때 이런 분들이 계세요. 만약에 해당한 주가가 9시 되자마자 시초가가 10,000원으로 형성이 됩니다. 자, 10,000원 형성이 될 때 그냥 시초가로 그냥 매수 주문을 걸어두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근데 그런 것은요, 시초가 가격으로 주문을 넣는 것인지 시초가 단타는 아닙니다. 시초가 체결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초가 체결 방법을 여러분 정확하게 구사를 하셔야 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요, 9시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시장가로 주문을 걸어 두시게 된다면 바로 시초가 부근으로 바로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맞춰서 대한강통신도 충분히 내일장에 시초가 단타로 통해서 공략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다만 호가적인 부분이 또 중요하겠죠. 8시 50선부터 형성이 되는 이런 호가 형성을 통해서 판단 좀 하셔야 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일단은 제가 내일장에 호가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 거니까, 일단 대한강통신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시초가 단타나 아니면 종가 단타를 통해서 활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같이 함께 해보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통신 관련주에서 대한광통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광통신 관련주로 투심이 많이 쏠린 만큼 보유 기간을 짧게 가져가자고 코멘트 남겨주셨는데요. 광통신 관련주는 실적보다는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또 내러티브적인 모멘텀 설명해 주셨습니다. AI 수요가 늘어나고 AI 데이터 센터가 급증하고 여기에 전력의 수요도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광통신 관련주, 오늘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와 종가 단타를 말씀해 주신 만큼 함께하는 공간 내에서 구체적인 타점은 공유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볼게요. 바로 기가레인이었는데요. 전문가님의 의견부터 팻말로 만나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관망 주셨네요. 저도 궁금했던 게 뭐 대한광통신, 오이솔루션 등등 모든 광통신 관련주가 잘 가는데 이쪽에서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실제로 이제 광통신 관련한 종목들이 실적이 부진합니다. 이게 사실은 뭐 코로나 영향도 있고요. 근데 실제로 통신 관련한 섹터들이 한 세대를 넘어갈 때 실제로는 투자가 많이 되고 이것에 맞춰서 실적이 많이 올라갑니다. 과거에 이제 KMW라고 해서 사실은 뭐 주가가 8만 원까지 하던 게 지금 한 10,000원대 수준을 유지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원인이 결국에는 이제 5G가 전부 다 투자가 끝나고 인프라가 끝나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많이 다 실적이 다 다운이 되고 다운그레이드가 되고 실제로 그런 성향이 좀 많이 발현이 됐었는데 기가렌이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갔었던 원인은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원인인 결국에는 내러티브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형성이 이제 많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기가레인도 사실은 대한광통신과 마찬가지로 주가적인 방향성은 좀 동일할 수 있겠지만은 너무나 변동성이 너무나 강합니다. 요거를 사실은 시초가 단타나 아니면 종가 단타로 풀어내기에는 변동성이 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기가레인보다는 대한광통신이 그나마 접근하기엔 좀 용이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가레인은 약간은 좀 관망의 자세로 좀 보시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이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식 병합을 결정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적인 측면이 이점을 좀 받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일단은 이것도 사실 유일이거든요. 대한광통신은 마찬가지로 광섬유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었고 기가레인 같은 경우에서는 RF 케이블 조립체를 국내 유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실적익 부분이거든요. 매년 매출이 현재 400억 정도를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일단은 최근에 3개년 동안 순이익률이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적자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영업 손실이죠. 3개년 동안 영업 손실을 유지하고 있는 기가레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이것도 좀 사실 좀 있거든요. 이슈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부채 비율이 이제 100%를 넘어가고 있고 특히나 요거에 또 있습니다. 유보율이 매년 마이너스 30%를 3개년 동안 계속적으로 유지를 좀 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면밀하게 좀 따져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통신 쪽, 광통신 쪽 지금 흐름 자체가 너무나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기업들의 상태는 좀 이러하다라고 판단을 해보시면서 참고적으로 일단 기가레인을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가레인과 같은 종목들이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광통신, 뭐 AI 쪽과 연결을 해서 우리가 실적 성장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올해 내년까지 좀 바라보면서 실제로 실적 개선 이루어지는지를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기가레인 오늘도 마찬가지로 17% 넘게 상승을 보여줬었지만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실제로 내러티브함이 좀 너무나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참고적으로만 관련한 종목들, 광통신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을 때 기가레인도 정말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약간은 광통신 관련한 테마주의 나침판 정도로만 우리가 좀 보시면서 관망의 자세로 기가레인을 바라보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가레인은 관망 의견 주셨습니다. 변동성이 정말 큰 만큼 나침반 정도로 활용을 해보자고 정리해 주셨고요. 기가레인보다는 대한광통신이 접근하기엔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도 짚어주셨습니다. 광통신 관련주 최근에 엔비디아발 호재로 강하게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만 변동성이 정말 큰 만큼 종목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도 짚어주셨고요. 다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빛나는 종목이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린다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월장 지수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광통신 관련주들 불기둥을 뿜어내고 있는 만큼 이러한 종목들, 이러한 섹터들 전문가님과 함께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하단에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계속해서 제시가 되고 있고요. 무료 공개 방송은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30분에 진행하십니다.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님께서 꼽으신 오늘의 강세 개별주도 만나보시죠.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풍산홀딩스입니다. 국내 탄약 제조업체 풍산이 탄약 사업부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매각한다는 풍문이 돌았던 3월 초 이후 풍산그룹 주가가 다시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주 풍산 탄약 사업부 매각을 위한 비공개 입찰에 참여해 최종 입찰 제안서를 제출한 걸로 알려졌기 때문이며 시장에서 거론되는 몸값은 약 1조 5천억 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급등에 이어 오늘장에서 29.99% 상한가 마감한 풍산그룹의 지주사 풍산홀딩스 매매 전략을 이창용 전문가에게 듣겠습니다. 오늘 풍산 때문에 시장이 시끌시끌했는데요. 전문가님, 쉽게 말하면 한화가 풍산을 산다, 인수자로 나선다 이런 그렇죠. 뜻인가요? 그러면 왜 사려고 하는지가 궁금한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판단하기에는 다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방산업계를요? 네, 거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은 풍산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5.56mm 소총탄부터 해가지고 155mm 고폭탄까지 모든 종류의 탄약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풍산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장점과 더불어서 마찬가지로 자주포나 이런 부분에 맞춰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펼치려고 하는 이 하나그룹의 전략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일단은 이 부분에 맞춰서 풍산홀딩스가 일단 관련해서 탄약 사업부를 매각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예상치가 1조 5천억 수준이 기록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그룹이 이런 부분에 맞춰서 방산에 대한 산업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확대를 넓히려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맞춰서 오늘 이제 풍산홀딩스를 보니까 오늘 상한가였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존 금요일장도 마찬가지로 주가 타격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풍산홀딩스를 넥스트레더에서 시초가로 공략하셨던 분들은 바로 한 20%가 넘는 또 상승을 불을 또 켜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전략적인 부분이 좀 제일 중요할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만약에 풍산홀딩스를 공략을 못 하셨던 분들 또는 공략을 하시려는 분들은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일단은 종가 매매는 안 되겠죠. 당연하게도 오늘 거래가 끝났기 때문에. 근데 시초가 매매 전략은 있습니다. 이 시초가 매매 전략을 통해서 내일장에 한번 장 초반에 한번 공략을 좀 해보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다만 이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미리 시초가 공략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우회 전략을 말씀드린다면 풍산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풍산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가 되긴 합니다만, 마찬가지로 풍산홀딩스랑 방향성은 똑같고 오히려 풍산이 진짜 업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일장 이제 풍산이란 종목들도 만약에 보합권에서 출발하게 된다면 내일장 시초가 근처에서 한번 공략을 좀 해보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미증시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로 시장 상황과 맞춰서 풍산이라는 종목 또는 풍산 홀딩스 관련한 종목을 공략하실 분들은 내일장에 저같이 공략해 보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이슈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업계에 라이벌 따위는 두지 않겠다는 기계가 있다고 또 설명해 주셨고요. 오늘 풍산홀딩스 상한가를 기록해서 이미 놓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일장에서 시초가 매매 전략으로 장 초반 공략 유효할 수 있다고 짚어주셨고, 여기에 대안 종목으로 풍산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내일 만약 보합권에서 출발한다면 이 종목 역시 시초가로 공략을 해볼 수 있다고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 내에서 좀 더 구체적인 타점 공유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님의 투자 꿀팁을 배워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강의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자 오늘 제가 앞서서 방송 맨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시장에서 가장 빛나는 종목을 공략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매번 이 그림을 좀 가지고 나와보고 있는데요. 축구장이죠. 축구장 그림인데요. 자, 축구 경기에 있어서는 전반전이 있고 또 후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스포츠 경기든 간에 뭐 쿼터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는데 일단은 쉽게 말씀드리면 전반전과 후반전이 나눠져 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근데 요것을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한국과 일본이 축구 경기를 열린다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한국이 전반전에 2대 0으로 이기고 있는 거랑 실제로 후반전일 때 이기고 있는 거랑은 상황이 많이 다르겠죠. 왜냐하면 전반전일 때 한국이 2대 0으로 이기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일본이 3골을 후반전에 넣어버리면은 뭐 바로 역전패하는 거겠죠. 근데 후반전일 때는요 방향성이 좀 다릅니다. 후반전일 때 한국이 2대 0으로 이기고 있으면 웬만해서는 일본이 정말 잘하지 않는 이상은 한국이 낙승한다 이렇게 판단하실 텐데 요것을 저는 주식 투자, 주식 기법에 적용시켜 보려고 합니다. 자,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습니다. 신고가를 가는 종목도 굉장히 좀 많은데 1차 먼저 신고가가 나와준 상태는요 사실은 방향성이 안 정해져 있거든요. 올라갈지 아니면은 다시 내려갈지 방향성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해당하는 종목이 방향성이 잡히는 1차 신고가를 재돌파를 보여줄 때는 그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실제로는 그때는 정확하게 방향성이 상방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타점은 요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때라고 하게 되면은 기존의 신고가를 재돌파를 보여준 상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차트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천당 제약이고요. 제가 요때 정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때는 포인트는 요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때가 신고가. 자, 마찬가지 신고가 자리를 이날 재돌파를 보여주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아무리 주식 투자, 주식 기법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은 보지도 않겠죠. 결과적으로 이 종목이 최고 한 30% 넘게 상승을 보여줬었던 원인은 저는 사실 이 기법을 대단한 기법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현상을 이용하는 여러분들의 스마트함이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신고가가 발생이 됐었고 이 신고가 가격대를 단번에 돌파가 나와주게 되면서 상방에 대한 매물벽이 깨지면서 상승에 대한 방향성이 열렸습니다. 다음 종목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마찬가지로 OCI 홀딩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종목도 제가 실제로 요때 정도의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요때 같은 경우에서는 기준은 마찬가지로 이때의 신고가였었습니다. 자, 보통 뭐 생각을 봤을 때 뭐 여기서 매수해도 수익이고요. 여기서 매수해도 수익이고 결국에는 이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어서 요때 매수해도 수익입니다. 결국에는. 근데 저는 요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기다림이 없는 매매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통 그러면 중간 정도에서 매수하실 때는 홀딩했다가 시장이 무너지는 거, 시장이 하락하는 거 다 견뎌서 기어코 홀딩하신 분들 결국에 이만큼 수익일 텐데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돌파가 나와줄 때 관망했었다가 기다렸었다가 정확한 자리에서 매수하신다면 기다림이 없이
바로 수익권에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만약에 종목을 잘 고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뭐 나름의 기법이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추구하는 게 기다림이 짧은 매매 그리고 바로 회전이 진행이 되는 매매를 추구하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신고가 돌파 매매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CS 윈드라는 종목을 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3월 12일 날 말씀을 드렸었고요.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에는 요게 포인트였었습니다. 신고가였었고요. 3월 초 또는 2월 말 정도에 신고가가 발생이 됐었고 요것을 재돌파했던 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면서 마찬가지로 바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뭐 물론 기다려서 뭐 이때 신고가일 때 기다려가지고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근데 실제로 요때 주가가 거의 한 15% 이상 빠졌거든요. 이겨내서 심리적으로 15% 마이너스 이겨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내가 매수하고 바로 떨어지는 상황을 제일 싫어하실 겁니다. 그 현상을 여러분들에게 이겨내고자 기존의 신고가를 재돌파할 때 매수하시자. 요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기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바닥권에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중장기로 매매해가지고 수익을 내실 분들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4월 달에는 일단은 추구하는 전략은 기다림이 없는 매매를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기법을 통해서 빠르게 계좌 예전하실 분들은 하시면 된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게 OCI 홀딩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요때 매수해도 수익이고 요때 매수해도 수익이고 요때 매수해도 수익입니다. 근데 결국에는요 요때 매수해도 수익인데 차트를 당겨 보시면요 상승할 종목은 이미 신고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고가 매매를 무기로서 잘 습득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진짜 올라가는 종목들 있잖아요. 뭐 하물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종목들이 올라갈 때는 무조건 신고가였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신고가라는 현상을 원칙에 맞춰서 여러분들 소화만 잘 하신다면 시장이 아무리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수익으로서 우리가 결과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원칙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4월 달에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종목들은요, 기다림이 없는 매매를 추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기다림이 없이 매매를 바로 수익을 내시려면 상승할 때 상승에 방해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방해되는 매물벽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승 시 매물벽이 없는 종목들, 쉽게 말해서 신고가 근처인 종목들을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처인 종목 공략하시되 바로 매수하시는 게 아니고 눌렸다가 재돌파 나온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시자. 요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장중에 뭐 과격하게 매매하시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뭐 올라가서 추격 매수하고 뭐 이런 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종가 정도에 기다렸었다가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20개에서 30개 정도의 후보군 안에서 종가까지 기다렸었다가 편안하게 공략하시죠. 그래서 아무리 4월달 시장이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수익 날 방법은 있다. 요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노하우 배워봤습니다. 그럼에도 빛나는 종목을 찾는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이름은 신고가 재돌파 기법이고요. 이 포인트는 신고가라는 게 시장 내에서 주는 시그널이 강력한 만큼 이 신고가가 나온 종목들은 상승을 방해할 요인이 적은 종목이니 이는 또한 기다림이 적은 매매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늘 버스를 태워주시기보다는 버스를 운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만큼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내에서 나만의 매매 기법 만들어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하시는데요.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30분에 진행하시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어서 내일장에서 바로 함께 눈여겨볼 종목이죠. 히든 종목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히든 종목 어떤 건가요? 일단 오늘 두 가지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종목은 무조건 일단은 오늘 사야 되는 종목이었었거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은요. 첫 번째로 다 알고 있는 종목이죠. 삼성전자입니다. 이제 내일장에 이제 잠정 실적 발표가 이제 오전 7시나 8시 정도 사이에 나와 줄 텐데 아마 잠정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해서 발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무조건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좀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삼성전자 뭐 목표가, 손절가 말씀드리되 보다 정확한 것은 이제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따라가 보시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 종목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내일장에 반도체 섹터에 대한 무드가 나와주게 된다면 그것에 맞춰서 상승할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이미 이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앞서서 제가 언급드렸었죠. 삼성전자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맞춰서 뭔가 특별한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년 매출이 이제 1,000억 원 이상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현 시가총액이 한 2,000억 원 이상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독점적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독점적 기업이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 가장 큰 장점이 가격에 대한 컨트롤이 가능하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장점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 안에서 가격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태이겠죠.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독점적인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관련한 종목들과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3월 달에 공략해드렸었던 종목들과 거의 흡사합니다. 관련한 종목 이만큼 움직였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요,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올라가는 종목들은 대부분 이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신고가의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만 대응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가시면 될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이제 방송 끝난 이후에 저와 같이 함께하는 공간 안에서 말씀을 드리되 목표가는 32,000원대 잡아드리려고 하고요. 손절가는 25,000원대 잡아드리되 내일장 이제 빠르게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이외에 뭔가 좀 다른 수익을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공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저와 같이 함께하는 공간 안에서 정확하게 내일장에 공략을 해보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든 종목 두 가지 챙겨주셨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인데요. 내일 실적 발표가 있는 만큼 대응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설명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히든 종목명이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함께하는 공간 내에서 바로 공개해 주신다고 하고요. 통상적으로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날 새로운 버튼이 눌리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함께 전문가님의 이 히든 종목까지 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은 하단에 고지가 되고 있고요.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30분에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하십니다. 아쉽지만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도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